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AM OLED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라이브 트랜짓의 문턱 전압을 추출해내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거였죠. 그래서 요거는 스위치 트랜지스입니다. 스위치 트랜지스터. 요거는 특성이 좀 변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긴 충분히 트랜짓을 드라이브한 높은 전압을 가해서 요 트랜짓의 특성의 변화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게이트의 전압을 가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OLED에 흐르는 전류와 무관한 그러한 스위치 작용만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트랜지스터는 특성이 좀 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나중에 이렇게 OLED가 달릴 거기 때문에 자, 요 트랜짓의 특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 트랜짓의 문턱 전압을 P점에 추출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요게 추출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결국 이제 데이터 전압을 줘야 됩니다. 데이터 전압에 따라서 밝기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전압을 주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전압이 들어오게 될 텐데 이 데이터 전압을 컨트롤하는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라인만 여기에 ON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전압이 들어오는데 이 전압을 P점에 직접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연결하면 그냥 기껏 문턱 전압을 추출해 놨는데 데이터 전압이랑 연결이 되면 그냥 데이터 전압으로 다 변해버리죠. 그래서 전압을 직접 P점에 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1이 하나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C1의 왼쪽 여기에 전압이 변동이 되는데 요 전압이 변동이 되면 여기 P점에 전압이 같이 변동이 됩니다. 그건 C1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추출된 문턱 전압에 데이터 전압을 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추출된 문턱 전압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충전되는 전압, 여기에 데이터 전압이 변했을 때 여기에 충전되는 전압 이 결국 이제 P2에 인가가 돼서 OLED로 전류가 흐르고 빛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본 그 신호들. 자, 여기는 AZ, B, 셀렉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셀렉트 신호는 여기죠. 요 데이터 전압을 컨트롤하는 스위치에 인가된 전압입니다. 이때는 오프고 전압이 낮을 때 ON이 되는 것이죠. 자, AZB를 살펴봅시다. 자, AZB는 여기에 있죠. P4를 제어하는 겁니다. P4. 자, 처음에는 여기는 다 낮으니까 다 ON 상태입니다. ON 상태. 자, AZ는 여기 있죠. P3. 여기입니다. P3. 그래서 처음에는 전압이 높으니까 오프 상태이다가 자, 요때 ON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ON이 되고 여기도 ON이 됩니다. 그래서 P4하고 P3가 ON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셀렉트는 이미 ON이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는 이미 ON이 되어 있고 자, 데이터에는 자, V1이란 전압이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V1이란 전압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겠죠. C1 직전까지 V1이란 전압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들어와 있죠. 그래서 먼저 전압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는 레퍼런스 전압입니다. V1은 레퍼런스 전압. 자, AZ하고 AZB가 둘 다 로우가 되면 P3하고 P4가 다 ON이 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자, 여기 전압은 거의 그라운드 전압쯤 될 텐데 OLED에 전압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약간 수볼트의 전압이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자, 여기가 0이라면 여기는 한 수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전압이 여기에도 걸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ZB가 하이로 바뀌게 되면 오프 상태가 되죠. 트랜짓 오프 상태. 바로 이겁니다. P4가 오프가 되면 전류가 아래로 흐를 수가 없고
자, P3를 통해서 자, 여기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점점 전압이 상승하고 결국은 P2의 문턱 전압만큼 해당되는 전압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P2의 문턱 전압만큼 도달하면 P2가 오프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P2의 문턱 전압에 해당되는 전압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P3도 오프를 시키죠. 그래서 AZ도 하이로 만들어 줍니다. AZ도 하이를 만들어 주면 그래서 요 구간에서 VTH가 추출되고 저장이 됩니다. 메모라이징. 자, 이렇게 문턱 전압이 추출이 되고 나면 자, 데이터 전압이 변하게 됩니다. V2로 변하게 되는데 요게 밝기를 결정하는 데이터가 됩니다. V1은 고정 전압, 레퍼런스 전압이고요. V2가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 전압, V1하고 차이 전압이 변동이 생기죠. 여기는 작고 여기는 큽니다. 자, 요 차이 전압에 따라서 밝기가 결정이 됩니다. 자, 문턱 전압이 이렇게 추출될 동안 여기에는 V1이 대기하고 있었죠. V1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VDD-VTH가 남게 됩니다. 절대값을 썼는데 P 채널의 문턱 전압은 마이너스라서 절대값을 붙였습니다. 자, 만큼 전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요 상태에서 V1의 전압이 V2로 바뀌게 됩니다. V2로 바뀌게 되죠. 자, V2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V1에서 V2로 바뀌게 된 거죠. 이때 VT의 전압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밝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구성을 잘 보면 C1, 자, C1이 있고, 자, 여기 스토리지 캡 C2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구성입니다. 물론 기생 용량도 있을 텐데 무시하고 두 개만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V1이 들어오고 여기에 V로 전압이 처음에 남아 있었는데 자, V1이 V2로 낮아지게 되면 바로 요 지점의 전압도 같이 낮아지게 됩니다. 얼마큼 낮아질 건가 하는 게 문제겠죠. V-델타 V만큼 낮아지게 되는데 이 낮아지는 전압은 자, V1하고 V2의 차이가 클수록 큽니다. V1하고 V2의 차이가 클수록 크고 C1 플러스 C2분의 C1 즉 C1의 비율이 클수록 요거죠. 요거의 비율이 클수록 커집니다. 그렇지만 C1과 C2는 고정된 전기 용량이기 때문에 요 값은 고정값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델타 V는 V2에 따라서 변하는 그러한 전압이 되고 그래서 여기 전압이 그렇게 변하게 되고 변한 만큼 여기에 전류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휘도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V1, 자, V1에서 자, 여기에 V1은 레퍼런스 전압이고요. 여기에 V2로 변하게 되면 요게 데이터 전압에 해당이 됩니다. 요건 가변이죠. 밝기에 따라 변하는 전압이고 자, 여기는 처음엔 V가 저장이 돼 있었는데 V2로 변하는 순간 델타 V만큼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량이 바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게 앞에서 본 식이죠. 자, 그래서 V1에서 V2로 변했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전하량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에 전하가 저장이 돼 있을 텐데 요게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배분은 변할 수가 있지만 자, 좌우에 전하량의 분포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전하량 합이 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 절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의 전하는 보존이 되는 바로 이 전하 보존 법칙을 씁니다. 자, V1일 때 전하나 V2일 때 전하량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V1일 때 우선 전하를 구해 봅니다. V1일 때. 자, 그리고 이건 V였죠. V. 요 상황에서 자, 여기에 있는 전하량하고 여기에 있는 전하량을 합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전하량은 C1에다가
양단의 전압의 차이를 곱한 겁니다. C1에다가 V-V1. 자, 요 점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V-V. 요만큼이 전압가 저장되어 있고요. 자, C2에는 V-VDD입니다. V-VDD. 여기다가 C2로 곱한 만큼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V2로 바뀌게 되면 여기에 전압도 변동이 되는데 V-델타 V만큼 변동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전하량을 계산을 하고 여기에 있는 전하량을 계산해서 합치게 되는데 두 개를 합친 전하량은 위에 있는 전하량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C1의 전하량을 계산을 해보면, 자, C1에서 양단의 전압 차이, 양쪽의 전압 차이는, 자, V-델타 V가 됐으니까 V-델타 V 빼기 V2죠. 마이너스 V2. 자, 이렇게 곱한 게 되고요. 자, C2는 마찬가지로 V-델타 V에서 VDD를 뺀가. 그게 전압 차이죠. 거기다 C2로 곱한 거. 이게 전하량인데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요 두 개가 같다는 거죠. 같습니다. Q가 같은 거죠. 그래서 빼보면, 자, Q-Q는 0이 됩니다. 0이 되고, 자, C1 안에 있는 걸 빼보면, 자, V는 없어지죠. 그래서 델타 V 플러스 V2 마이너스 V1이 됩니다. 그 다음에 C2 빼면 V 빼면 0이 되죠. 0이 되고, VDD도 빼면 없어지죠. 그래서 델타 V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C2 델타 V가 되죠. 자, 델타 V로 묶어보면, 여기에 있으니까, 델타 V로 묶으면 C1 플러스 C2로 되고, 나머지를 쓰면 이렇게 C1, V2 마이너스 V1이 됩니다. 요거죠. 자, 그래서 델타 V를 결과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V는, 자, 요걸 이렇게 넘겨서, 자, C1, V2 마이너스 V1일 텐데,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순서가 바뀌겠죠. V1 마이너스 V2, C1. 요게 분모로 가겠죠. C1 플러스 C2. 그래서 앞에서 구한, 그러한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P2의 문턱 전압이 여기에 남게 되고, 거기에다가 C1을 통해서 데이터 전압을 얹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 보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전압은 항상 일정에 들어오더라도 트랜짓의 문턱 전압이 달라지면 실제 게이트에 들어가는 전압은 그 문턱 전압만큼 감안이 돼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밝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보상 회로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균일한 화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 회로를 적용하기 전에 2T1C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이러한 보상 회로를 적용한 경우, 자, 위치마다 트레인 특성이 달라지게 되면 이렇게 밝기가 변하게 되는데, 그 트레인 특성을 보상을 했더니 이렇게 균일한 밝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보상 회로를 써야만 된다는 겁니다. 실제 갤럭시 화소 회로를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여기 앞면에서 본 거, 여기가 발광 재료가 있는 위치입니다. 면적이 넓은 게 블루, 작은 게 RG. 그 뒤쪽으로 회로들이 보이죠. 빛은 위로 나오는 전면 발광입니다. 아래쪽으로 바텀 에미션을 하려고 하면 여기 배선들이 많아서 빛이 다 막히겠죠. 그래서 탑 에미션을 취하고 있고요. 자, 이걸 아랫면에서 보면 이렇게 소자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자, 배선도 많이 있고 소자들도 많이 있죠. 실제 이제 올레드의 화소 회로입니다. 자, 갤럭시 2, 갤럭시 S5 조금씩 모양이 변하긴 했지만 화소 회로 구성은 거의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의 보상 회로는 앞에서 살펴본 보상 회로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우선 이제 실제 적용된 화소 회로를 동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화소 회로인데, 자, 실제 올레드의 밝기에 관여하는 트랜짓은 요겁니다. 요 트랜짓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 자, 여기에 데이터 라인이 여기 있죠. 데이터 라인이 있는데,
자, 데이터 라인의 전압이 여기에 인가가 돼서 드라이브 트랜짓의 전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게 VDD 라인입니다. ELVDD 전원이죠. 그래서 전원이 스위치를 통해서 드라이브 트랜짓에 공급이 되고 이 트랜짓을 통해 스위치를 통해서 OLED에 공급이 됩니다. 거쳐서 공급이 되죠. 요게 오프가 되면 전류가 안 흐릅니다. 둘 다 온이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에미션 트랜지스터입니다. 저 에미션 라인인데 요게 온이 됐을 때 전류가 흐르고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요 두 개를 오프 시키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블랙이 되겠죠. 블랙. 그래서 요 두 개는 자, 에미션 전류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요게 오프면 빛이 안 나오고 요게 두 개가 온이 돼야만 빛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드라이버 트랜지스가 중요하고 거기에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이 중요한데 거기에 스토리지 캡이 달려있죠. 여기에 VDD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게이트 전압을 초기화 시킵니다. 초기화 시키게 되는데 자, V 이니셜 전압, 초기 전압은 여기로 공급이 됩니다. 여기 초기 전압을 자, 요 스위치를 동작시켜서 온을 시켜서 이렇게 초기화 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작업은 이니셜라이저, 초기화입니다. 그래서 요 스캔 1에 온 전압이 들어가면서 드라이버 트랜지스의 게이트가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다른 스위치들은 다 오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위치로 표시하고 요게 드라이버 트랜지스터고 자, 아래 위로 두 개 있는 게 아까 에미션을 컨트롤한 요 두 개의 트랜지스터입니다. 하나는 VDD 쪽에 붙어 있고 하나는 OLED 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하나는 VDD 쪽에 스위치가 있고 하나는 OLED 쪽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오프 상태이고요. 자, 데이터 전압이 들어오는 것도 스위치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를 거쳐서 드라이버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또 스위치 하나 더 거쳐서 이렇게 게이트로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요 스위치가 되는 거죠. 데이터에 연결된, 요게 데이터인데 여기 트랜지스터 하나가 연결되는데 그게 요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를 거쳐서 또 스위치를 거치죠. 드라이버를 거쳐서 또 스위치를 거칩니다. 이렇게 해서 게이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스위치 두 개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초기 활동안에 이것도 오프 상태입니다. 오프 상태이죠. 그 다음에 요 에미션 DFT 두 개도 오프 상태이고 그래서 초기화가 됩니다. 일단 초기화가 되는 거죠. 자, 초기화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자, 초기화할 때 사용한 요 트랜지스터는 오프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키죠. 이니셜 라인에서 자, 이렇게 되면 오프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전압이 들어가는 경로를 따라서 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온을 시키는 거죠. 이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자, 이게 데이터 라인인데 자, 여기 첫 번째 스위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위치가 같은 스캔 라인으로 동시에 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들어가면서 두 개가 온이 됩니다. 온이 되고 데이터 전압이 들어가는데 드라이버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드라이버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전압에 변동이 생기는데 그 변동량은 드라이버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만큼 생기게 됩니다. 드라이브 트랜지스터 문턱 전압이 변하면 데이터 전압도 거기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결국 드라이브 트랜지스터 문턱 전압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압이 들어가면서 보상도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파란 선처럼 전압이 공급이 되면서 문턱 전압이 추출이 되고 데이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게 초기화 될 때입니다. 초기화가 되고 자,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쭉 충전이 되는데 문턱 전압만큼 차이가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요 드라이브 트랜지스터가 오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 데이터 전압에서 문턱 전압의 절대값만큼 작은 전압이 들어가게 돼서 틀의 특성이 변하면 데이터 전압도 그 특성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문턱전압이 변해도 밝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다 또 오프가 됩니다. 요것도 이제 오프가 되죠. 두 개가 오프가 되면, 자, 요게 전압은 이제 고정된 다른 회로와 분리돼서 저장이 되어 있게 됩니다. 저장된 상태가 되죠. 요 저장된 전압을 가지고 전류를 흘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그 VDD에서 나온 전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전류를 흘리면 되는데, 전류를 흘리기 전에 요 OLED에 충전되어 있는 전화를 방전을 시키게 됩니다. 초기 전압으로. 여기 화이트 전압일 때는 이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데, 그러다가 블랙으로 가게 되면 이게 빨리 반응이 안 됩니다. 자, 이게 블랙으로 가려면 이게 전류가 근데 블랙일 때는 이제 전류량이 작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작고, 여기가 블랙 레벨로 빨리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블랙으로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제로 빨리 블랙 레벨로 전압을 낮춰주는, 그래서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화이트 블랙 지연을 개선하는, 화이트 패턴이 이렇게 움직이면, 자, 여기가 다시 이제 블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 블랙으로 안 바뀌게 되면 뒤에 끌리는 현상이 생기겠죠. 바로 블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방전을 시키기 위해서 리셋을 시키게, 초기 전압으로 우선 리셋을 시킨 다음에 전류를 흘리게 됩니다. 리셋을 하고 나면 자, 요게 리셋용이었을 텐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리셋이 되고 나면 이것도 오프가 되고, 전류가 ELVDD, 전원 전압이 드라이브 드레인에 공급이 되고, 소스를 거쳐서 OLED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미션의 전압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자, 요 로우 동안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됩니다. 요 두 개의 트랜지스터죠. 자, 그렇게 해서 한 프레임 동안 이제 계속 빛이 빛나게 될 겁니다. 자, 드라이브 트랜지스터의 위치는, 자, 이미지로 보면 바로 여기입니다. 좀 U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채널이 이렇게 U자형으로 좀 길게, 채널을 길게 형성했죠. 그리고 여기가 ELVDD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ELVDD 라인에서 전압이 드레인으로 공급이 돼서 게이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게이트 밑으로 온 전류가 흘러서 여기 또 트랜지스터가 있죠. 거친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OLED가 연결되는 점입니다. 요 반대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여러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문턱전압을 보상하는 그러한 예를 살펴보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IR 드랍. IR이란 건 저항과 전류. 자,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전압 저하가 생기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IR입니다.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전압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화소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자, VD 라인에서 멀어질수록 전압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전류가 첫 번째 화소, 두 번째 화소는 좀 더 멀리 가게 되니까 전압이 좀 더 많이 감소합니다. 저 밑에까지 가면 더 많이 R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멀어질수록 실제 화소에 공급되는 전압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V 드랍이 IR이죠. 전류 곱하기 저항만큼 전류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10V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런데 내려갈수록 전압이 줄어드는 거죠. 9V라거나 뭐 8V라는 전압이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자, 여기서 전압이 드랍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IR 드랍을 보상하는 그러한 회로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자, 드라이브 트랜지스터 요거죠. T1입니다. T1. 요 트랜의 특성이 중요한데, 요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도 추출하고, 그 다음에 VDD의 변화도 반영을 하는 그러한 보상
회로가 됩니다. 동작을 살펴보면 자 스캔 n-1 첫 번째 들어오는 스캔 라인이죠. 요건 n 번째니까. 그래서 이렇게 낮은 전압이 또 온이 됩니다. 자, 두 개가 온이 되죠. T5가 온이 되고 T2가 온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드라이브 트랜스 게이트에 ELVDD 전압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전극에는 V 서스테인 전압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 ELVDD가 들어올 때, 자, 여기 ELVDD가 IR 드랍이 생기면 위치마다 전압이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T1을 거치는 동안 요 T1의 문턱 전압만큼 또 저장되는 전압이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문턱 전압을 보상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 트랜짓의 문턱 전압이 변하면 자,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도 같이 변해서 문턱 전압의 변화를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이 ELVDD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VDD의 전압 변화도 같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ELVDD가 낮아지면 그만큼 여기도 낮아지는 거죠. ELVDD가 올라가면 여기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IR 드랍을 보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캔 n-1이 이렇게 온 펄스가 들어와서 T2와 T5가 온이 되면 VDD 전압하고 그 다음에 문턱 전압이 보상이 된 그러한 전압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캔 N에 온 전압이 들어오겠죠. 스캔 N에 온 전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온 전압이 되고 T5하고 T2는 오프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요게 온이 되면 자, 데이터 전압이 들어오게 됩니다. 데이터 전압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원래 V 소스 전압이 있다가 데이터 전압으로 낮아지게 되면 전압이 요만큼 감소하게 되죠. VD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전압이 감소를 하게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게이트 전압이 같이 감소합니다. 이제 감소하는 비율은 1이 아니고 알파가 되겠죠. 알파. 앞에서 본 것처럼 요 캐패시터하고 요 캐패시티의 크기에 따라서 비율이 결정이 될 텐데 그걸 알파라고 둔 겁니다. 그래서 VD의 데이터 전압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문턱 전압이 보상이 되고 VDD가 보상이 되는 거기에 데이터 전압이 실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캔 N에서 이렇게 데이터 전압을 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실제 요 T1의 전류는 요 화살표 요 두 전극 사이의 전압의 차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절대값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 소스 전극하고 게이트 전극하고의 차이 전압이 뭐냐? 그게 바로 T1의 전류를 결정합니다. 차이 전압을 계산해 보면 자, 여기는 ELVDD. 자, 여기는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그래서 자, 게이트를 중심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게이트의 전압에서 소스 전압을 빼 보겠습니다. 자, 요게 게이트 전압이고 자, 소스 전압은 요거죠. 요거 ELVDD입니다. 그래서 자, 두 개를 빼보면 자, ELVDD가 없어지게 되죠. ELVDD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ELVDD -VTH -알파 VD에서 ELVDD를 빼면 -VTH -알파 VD가 돼서 자, ELVDD가 변동이 생기더라도 나중에 인가되는 전압 차이에는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IR 드라이브에서 VDD가 위치마다 변하더라도 그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압에 문턱 전압을 실어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턱 전압 보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IR 드랍도 보상을 하고 T1의 문턱 전압도 보상하는 그러한 화소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소 어레이를 우리가 구동을 해야 되는데, 자, 스캔 방향으로는 이제 스위치를 제어하는 스캔 신호들이 들어오게 되고, 수직 방향으로는 영상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밝기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이건 데이터 드라이브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영상 신호가 공급이 됩니다. 디지털 신호가 공급이 되고, 그게 실제 데이터 라인에 들어갈 때는 그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변환이 돼서 공급이 됩니다. 실제 우리의 밝기라는 건 아날로그 신호죠. 어둡거나 밝거나 이렇게 밝기 변화가 있으면 각각의 밝기를 디지털로 대응을 시키는 게 이제 디지털 신호가 되겠죠. 3비트로 표시를 한다면 가장 낮은 시도는 000, 가장 밝은 시도는 111. 그 사이의 값에 따라서 시도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8가지가 가능하죠. 3비트일 경우에. 이걸 4비트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0000, 0001, 1111 이러면 4비트가 되면 2의 4승 총 16가지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16개의 레벨을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트 수가 많아질수록 좀 더 밝기 차이를 세밀하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8비트가 되면 2의 8승계의 그레이 레벨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 비트 수가 높을수록 밝기를, 색깔을 잘 제어할 수가 있을 텐데, 8비트라면 8개의 배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00000001을 주거나,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가 8개의 배선을 타고 공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이제 처음 도착하는 신호죠. 0, 0, 0, 0, 0, 0, 0, 0가 공급이 되는 것이고, 이어서 들어오는 신호는 0, 0, 0, 0, 0, 0, 0, 1이란 그런 8비트 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1, 1, 1, 1, 1, 1, 1, 0이네요. 자, 이러한 신호가 들어오는 것이, 이게 한꺼번에 동일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어긋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공급이 됩니다. 자, 이런 디지털 신호는 여기 드라이버 IC가 붙어 있는데, 이 PCB로 공급이 돼서 이 8비트의 신호가 드라이버 IC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8비트의 신호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8비트의 신호를 최종적으로는 대응되는 아날로그 전압으로 바꿔서 데이터 라인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아날로그 전압을 직접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전압을 직접 넣을 수도 있는데, 연속된 전압이 임의의 밝기에 대응이 돼서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풀칼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임의의 밝기 조합이 가능해서 풀칼라라고 하는데, 지금 이 데이터 쪽에 아날로그로 신호를 주는 디스플레이는 현재는 없습니다. 전부 디지털로 정보를 주죠. 과거에 아날로그로 썼던 적도 있는데 그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전압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전압이 지금은 이제 8비트인데, 만약에 3비트라면 8단계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빨간색을 8단계, 녹색을 8단계, 파란색을 8단계, 2의 3승 개죠. 여기도 2의 3승계, 2의 3승계 조합을 해보면 5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512색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4비트가 되면 좀 더 많이 밝기의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2의 4승이 되면 16개 조를 표시할 수 있는 16가지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여기도 2의 4승, 여기도 2의 4승이 돼서 총 경우의 수는 4096색이 됩니다. 4096색. 자, 6비트가 되면 64그레이를 표시할 수가 있고 26만 색이 됩니다. 자, 8비트가 되면 256그레이, 색깔당 256가지의 밝기를 표시할 수가 있어서 1700만 색 정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수가 높을수록 더 세밀하게 색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CRT는 다 아날로그를 보냈습니다. PC는 디지털로 신호를 처리하지만 최종적으로 브라운관 CRT에 모니터에 전압을 보낼 때는 DAC,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서 내보냈습니다. 요게 그 뒷서브 단자죠. 요거는 아날로그 신호가 요 케이블을 통해서 CRT 모니터로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를 전달을 했었어요. 자, LCD가 등장하면서 여기는 디지털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도 단자가 안 바뀌었습니다. 아날로그가 계속 나오니까 요게 들어오면 디지털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죠. 실제 PC는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고 있는데 아날로그로 바꿔서 보내고 다시 아날로그 디지털로 바꾸고, 그래서 요즘은 바로 이 디지털 단자가 바로 있습니다. 디지털 단자. 자, 요거죠. DVI 커넥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꿀 필요도 없이 디지털을 직접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 또 AD 컨버팅을 할 필요도 없죠. 훨씬 화질이 깨끗하고 노이즈가 덜 타는 깨끗한 화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다 이 DVI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영상 신호들은 디지털 신호이고, 요 데이터 드라이브 IC는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동작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가 들어와서 요 드라이브 IC에 다 저장이 됩니다. 한 라인분이 저장이 되죠. 그리고 그게 아날로그로 변환이 돼서 나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동작을 시킬 때는 다 아날로그 전압, 아날로그 전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디지털 신호가 순서대로 들어오면 우선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을 하는데, 자, 첫 번째 4비트라고 가정을 해보죠. 첫 번째 4비트가 들어오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각각 드라이버 단에 요 레치 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스위치 어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ON이 되면, 자, 4비트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두 번째 4비트가 들어올 때는 요거는 오프가 되고, 요게 ON이 돼서 이번에는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호가 들어올 때는, 자, 요것도 오프가 되고, 요것만 ON이 돼서 이번에는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순서대로 ON 시켜주는 게 시프트 레지스터의 역할이 되죠. 그래서 순서대로 ON을 시켜서 저장을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한 라인분이 다 저장이 되는데, 레치 O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신호 전압이 다 저장이, 한 라인분이 저장이 되면 이 저장된 전압을 레치 2로 신호를 다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전압을 가지고 아날로그로 변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DAC죠. DA 컨버트. 이렇게 해서 데이터 라인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 라인 분 시간 동안, 1H 동안 전압이 공급되는 동안 두 번째 라인에 전압을 샘플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또 저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샘플링 하는 동안 요 앞서 저장된 전압을 가지고 아날로그로 변환시키고 데이터 라인에 공급을 계속 하고 있게 됩니다. 샘플링이 다 끝나면, 자, 요거는 없어지고 요게 다시 레치 2로 가서 새로운 전압이 또 공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드라이버가 동작이 되는 것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